다음에 교재는 뭐 여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지라 쭉 넘어오셔서 저기 30페이지로 오세요. 30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상기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무슨 기업이라고 있어요? 네, 상기업의 뜻은 뭐냐면 물건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회사가 물건을 사다가 뭐 하죠? 팔죠.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게 스마트 스토어. 네, 그런 것도 상기업 중에 하나예요. 뭐 규모는 작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예전부터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레드오션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잘 되면은요 이것 때문에 망한대요. 내가 만약에 새로운 걸 하나 이렇게 아이템을 잘 발견해서 장사가 잘 됐어 그러면 그거 소문나자마자 대기업에서 치고 들어와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2, 3년을 버티기가 쉽지 않대요. 내가 규모가 빨리 커져서 대기업이 들어와도 버틸 정도가 아니면 대부분 큰 업체에서 들어와서 망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업체들은 다른 데에서 돈 버는 게 있으니까 초반에 덤핑으로 때려버리면 못 이겨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도 저 아시는 분도 한 3년 버티다가 그만두셨어요. 왜냐면 거기 좀 잘 된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좀 큰 업체에서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단가로 못 버티니까. 왜냐면 본인이 그 가격에 팔아버리면 안 파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정도?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에 장사가 어쨌든 쉽지 않아요. 특히 돈 없이 하면. 그 다음에 제조기업이라고 있죠. 제조기업은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상기업, 제조기업이 아니고 구입해서 판매하는 건 상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상품. 만들어서 팔면요? 네, 이게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분 분들은 상품 제품을 혼용해서 써요. 상품 보고도 제품이라 그러고 제품 보고도 상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배웠으니까 사다가 파는 게 뭐라고요? 상품. 만들어서 파는 건 제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조회사 가시면은 제품 파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회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를 배우시면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뭐가 좋냐면 갈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동차 파는 회사에서도 격리직원 필요하죠. 병원에서도 격리직원 필요하죠. 좀 전에 이야기 드린 스마트 스토어도 규모가 커지면 격리직원이 필요해요. 그래도 갈 수 있는 범위는 어때요? 되게 넓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떼돈은 못 벌어요. 네. 근데 한 군데에 정착을 해서 오랫동안 다닐 수는 있습니다. 내가 큰 잘못만 안 저지르면. 그리고 회사가 안 좋아지지만 않으면. 그래서 저희 말고도 이쪽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스펙은 어쨌든 기본적인 스펙은 맞추기는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서비스 제공 기업에서도 회계가 쓰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 밑에 보면 뭐 병원도 있고 호텔도 있고 부동산 임대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에서도 회계를 써요, 안 써요? 써요. 그래서 회계를 배우시면은 내가 갈 수 있는 폭은 넓어진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병원에 취업은 안 했었는데 면접 보고 붙기는 했었어요. 근데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 저녁 타임을 해야 되고 야간 타임을 해야 되고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앰뷸런스를 몰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장롱 면허였거든요. 네. 지금은 운전을 하지만 그 당시에 면허증은 있었는데 운전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면허증만 따고 그래갖고 안 갔죠. 근데 여자분들은 대부분 평일 근무 많이 해요. 근데 남자 직원들은 대부분 처음 시작하면 야간 근무로 시작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그리고 제가 건너뛰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덜 중요하거나 뒤에 가서 배우거나. 그래서 31페이지 밑에 보시면 채권 및 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옆에다가 자산, 채무 옆에다가 부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자산이 있고요, 부채가 있고요, 자본이 있고, 수익이 있고,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총 회계는 요 5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건 없어요, 뒤쪽에. 근데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자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채하고 자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채는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아니요, 남의 거예요. 부채. 네, 자산이 우리 거예요. 네, 자산이 우리 거고. 네. 그 다음에 자본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네. 그래서 남의 거하고 내 거 합쳐서 우리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으시면 안 돼요. 자산 100억이다. 솔직히 우리는 자산 100억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본이 몇 억이냐.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아파트가 5억짜리 아파트가 있대. 근데 부채가 4억이고요. 자본은 1억이에요. 그럼 이거 정상적인 집이에요?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알아보시면. 그래서 아파트가 있다도 중요하지만 아파트가 어떻게 있냐가 더 중요해요. 솔직히. 왜냐면은 봤더니 부채가 4억이야. 내 돈은 얼마밖에 안 들어갔어요? 1억 들어갔어. 근데 만약에 이게 집이 1억이 떨어졌어. 그러면 내 돈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집값이라는 거 올릴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거 안 오르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막말로 개털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냐면 대부분, 저도 그렇고 대부분 분들이 집이 본인 재산의 8, 90%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냐면 집이 워낙에 가격이 저렴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집이 어떻게 되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솔직히 중요한 건 자본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라는 거에. 이 수치에 너무 그거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보면 자기가 100억 이상의 자본가래. 아니면 100억 이상의 재산이 있대. 그러면서 강의 팔아먹는 남녀분들 계시거든요. 도대체는 그 사람들이 진짜 100억이 있는지. 근데 그 100억이 200억인지가 전 궁금한 거예요. 안 깝니다. 왜 안 까냐면 100억이 다 자기 돈이 아닐 거거든요. 그 중에 꽤 많은 돈은 누구 거예요? 은행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100억이 있어요. 강의팔 거예요? 놀러 다닐 거예요? 놀러 다닐 거잖아요. 솔직히 맞잖아요. 100억이 있는데 100억이면요 1년에 이자만 세금 떼도 1억은 남아요. 1억이면요 그냥 놀고 먹어도 돼요. 맞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강의 팔아먹고 자기 말 들으면 부자 된다 그러고.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솔직히. 진짜 100억이 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그거 얘기하는 순간 자기를 안 믿을 거니까. 왜냐면 금액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이런 거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제 주변에서도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전에 요리 유튜버 하신 분이 그 얘기 했어요. 자기가 요리에 있는 거 한 50개를 만들어 봤는데 그 맛이 안 난대요. 50개 중에 한 5개 정도 빼놓고는 맛이 안 난대요. 거기에 있는 레시피 그대로 하면. 그 레시피 중에 일부는 빼돌린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안 써준대요. 왜냐면 그게 진짜 자기 밥벌이니까. 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유튜브는 망했어요. 왜냐면 요리도 되게 많잖아요. 하는 사람들. 참고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잖아요. 그래도 저 아시는 분 중에 10만 넘으신 분이 얘기해 주신 건데 구독자 1000명 되면은요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 1%래요. 99%가 1000명 되기 전에 영상 한두 개 올리고 다 그만둔대요. 왜냐면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유튜브 하면은 내가 올리면 뭐 사람들 한 1000명 이상은 봐줄 거야. 근데 올리잖아요. 그러면 27에 막 29에 이렇게 찍혀요. 그러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근데 그런 영상은 우리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왜냐면 우리들 눈에 보이는 거는 대부분 잘 나가는 영상들만 보여주니까. 그래서 결론은 쉬운 건 없다. 쉬운 거 있으면 다 그거 하면 되죠. 최근에 유재석 씨가 몇십억 대는 빌딩을 저기 100억이었나? 몇 억이었나? 정확하게 금액 기억 안 나는데 현찰 주고 사셨대요. 근데 유재석 씨면 가능하죠. 왜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먹고 죽으려도 그 돈도 없죠. 솔직히 통장에 이 금액 찍어보고 죽는 사람보다 못 찍어보고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월급으로만. 전 찍었어요. 찍는데 10년 걸렸어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표가 1년에 1000만 원씩 저금하자. 그리고 진짜 1년에 1000만 원씩 저금하고 10년 후에 1억 찍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중소기업 다녀서 1년에 1000만 원을 모으려면은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맞죠? 웬만하면 집 밖으로 나가도 안 돼요. 왜요? 나가면 다 돈이니까. 근데 저는 뭐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거 모으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도 요거는 좀 정확하게 아세요. 채권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에 받을 뭐예요? 권리예요. 그래서 결론은 받을 돈. 요게 채권. 그 다음에 채무는 미래에 뭐 할 거예요? 지급해야 될 의무. 그래서 채권이 많은 게 좋아요? 채무가 많은 게 좋아요? 채권이 많은 게 좋아요. 그리고 가장 베스트는 둘 다 없는 거. 둘 다 없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채권자들도 힘들어요. 뭐를 못 받죠?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보다는 그냥 둘 다 아닌 게 가장 요즘에 중산층이라고 보는 사람 부분 중에 하나가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자산이 얼마인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채무들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32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자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밑에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 자산이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및 권리. 그래도 요 권리가 채권이에요. 그래서 그 권리가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거기 위에 보시면 박스 보시면 뭐 현금이니 예금이니 매출채권이니 쭉 보이세요? 네.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요, 계정 과목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네, 이게 여러분들을 초반에 많이 괴롭힐 겁니다. 왜냐면 이게 초반에 헷갈릴 거예요. 근데 왜 헷갈리냐면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그래서 이 회계를 잘 하시려면 이 계정 과목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느냐, 요게 키포인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뭐 거기 밑에 있는 거는 앞으로 계속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볼 때 설명을 하나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래서 34페이지로 넘어오세요. 34페이지 보시면 부채. 부채는 빚입니다. 이거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도 하냐면 타인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 게 아니고 타인, 남의 거다. 그래서 남의 거는 많은 게 좋다고요? 적은 게 좋다고요? 적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TV나 이런 데 보면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부채 많아서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집 조그만한 거 빌라 하나 있는데 복층이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복층 중에 아래층은 제 거고요. 위에 층은 은행 거예요, 현재는. 왜냐면 내 돈으로 살 수 없는 집이었었어서. 참고로 처갓집을 샀어요. 처갓집은 저기 전원주택으로 가시고 판다고 내놨는데 거기에서 처남들이 잘 됐거든요. 저희 처남이 저기 공무원이세요. 그것도 5급 공무원. 고시패스에서. 글로 간 이유는 하나였거든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되는 사람 집에서 잘 되는 사람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와이프가 갑자기 오빠 저기로 가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다행히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질르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9살이시니까 어떻게 될런지. 그래서 부채는 빌린 돈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매입 채무도 있고 미지급금도 있고 선수금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자본이라고 있는데 자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산에서 부채 빼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냥 공식이 더하기냐 빼기냐가 된 거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본.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아파트가 5억짜리가 있어. 근데 부채는 4억이야. 그러면 자본은 몇 억 되는 거예요? 1억.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에요. 자본이 1억이 됐는데 아파트가 5억짜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몇 억을 뺀 거예요? 4억을 빼서 1억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결론은. 근데 이제 더하기냐 빼기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본인의 자본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도 해보시고 부채는 얼마 정도 있는지 자산은 얼마 정도 있는지 이 아파트가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산.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수익이 있습니다. 수익은 그냥 벌어들인 돈이에요. 일명 번 돈. 그래서 뭐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네, 수익이 많은 게 좋은 겁니다. 벌어들인 돈. 번 돈이 되는 거고 비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소비 또는 지출한 거.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쓴 돈, 네, 사용한 돈, 네, 그게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많아야 좋은 거예요? 수익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수익이 10억이야. 근데 8억 썼어. 그러면 몇 억 남죠? 요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돈 쓰고 남았어.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국가에서는 그 이익에 따라서 뭐를 내시면 돼요?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세금도 많이 내지만 그만큼 나한테 남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목표는 다 하나잖아요. 많이 파는 거. 왜냐면 많이 팔아야 나한테 남는 게 어떻게 되죠?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사업하실 수도 있어요. 맞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사업하실 거면 무조건 셋 중에 하나 하세요. 혼자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어르신. 또 하나는 아가들. 근데 아가들을 할 거면 돈이 좀 많이 들 거예요. 왜냐면 저도 딸 하나인데 아가들은 앞으로 저쪽이 잘 될 거예요. 프리미엄, 고급화 전략. 네, 좀 돈 많은 지역에 가서 좀 고급화 전략으로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애들을 이제 많이 낳을 거예요, 적게 낳을 거예요? 적게 낳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있다 보니까 해줄 때 예전보다는 100원이라도 더 비싼 거 이런 걸 해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능을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다 돈인지라.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건 힘듭니다. 적게 들어가서 많이 버는 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어렵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 이것저것 부업들 도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항상 제 마인드는 그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내기에 들어오면 늦었다. 왜 그러냐면 나만 알아요? 아니죠. 남들도 알기 때문에 이게 요즘 부업 관련돼서 경쟁들이 되게 심해요. 그리고 요즘에 저기 스팸 메일이 그 스팸 문자 많이 오더라고요. 뭐 부업 하자고. 근데 이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부업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 주변에서도 부업으로 먹고 사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 내 돈이 들어가는 부업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대부분 다 나중에 사기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 그래서 저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뭐 곰인형 눈깔 붙이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면 문제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그런 거 비슷한 거 많이 하셨거든요. 막 그 장난감 팔 붙이고 이런 거.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온 가족의 부업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해결을 못 하니까 어느 순간 온 가족이 다 모여갖고 팔 붙이고 있고 꼬리 이렇게 막 붙이고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돈 버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되면 뭐를 사세요? 로또를 사세요. 참고로 1등 되면 저 월요일 날 안 나올 겁니다. 화요일 날은 나올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요즘 1등으로는 회사를 못 그만둡니다. 네, 맞죠? 금액이 많이 줄었잖아요. 이건 전단세무 2급에 나오는데 10억 당첨되잖아요. 그러면 3억까지는 20% 뜁니다. 6천만 원 떼요. 그리고 나머지 3억 넘어가는 금액은 30% 떼요. 그래서 2억 1천만 원을 띱니다. 그래서 10억 받으시면 세금이 2억 7천만 원인데 요건 소득세고요. 지방소득세라 그래서 2,700만 원을 또 내요. 그래서 10억 당첨되시면 얼마가 세금이에요? 2억 9,700만 원이 세금입니다. 실제 이만큼 떼요. 그래도 어디에요? 10억 당첨돼서 7억이면 나쁘지 않지. 전 지금까지 제일 많이 된 게 5만 원. 4등 한번 돼봤어요. 저는 이런 거에 운이 없는지 전 많이는 안 사요. 5천 원어치씩만 하는데 5등도 잘 안 되더라고요. 5등 얼마예요? 5천 원이죠. 4등은요? 5만 원. 3등은 비율로 주는데 300만 원까지 세금 안 내요. 그래서 3등까지도 거의 세금 안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2등부터 세금 돼요. 10만 원 뛰던데요? 그거는 이제 작년까지. 올해 바뀌었어요. 네, 2023년도부터 300만 원까지 세금 안 돼요. 네. 농협 가서 네. 바꿨는데 뛰더라고요. 네, 떠요. 네, 뛰는 게 맞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안 돼요. 네, 바뀌었어요. 봐요. 네, 세금 깎아준다라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36페이지 여기 중요해요. 재무제표.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만들려고 1년 동안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회계의 최종 산출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총 5가지가 있어요. 종류는.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인데 이거는 이론 정리라고 나눠드린 거에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내일 쪽지 시험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 재무제표 종류 내일 쪽지 시험 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뭐냐면 요걸 재무상태표라고 해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그래서 재무상태가 뭐냐면은 이 회사가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많아야 튼튼한 거라고요? 자본이 많아야 튼튼한 겁니다. 자산이 많은 건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네. 왜냐면 부채가 많아버리면은 이 회사는 덜 튼튼한 회사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부채가 많다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부채 갚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확률적으로 부채가 많은 회사들이 안 좋아질 확률이 뭐 하는 거예요? 높죠. 왜 그러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우리 회사하고 거래하던 회사가 부도 났어. 근데 그 회사한테 돈 받을 게 있어. 이 돈 못 받으면 뭐 날 확률이 올라가죠? 부도 날 확률이 올라가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힘들다 그러면 은행도 그랬고요. 예전에 IMF 시대에 은행도 국가에서 세금 넣어줬잖아요. 왜 그랬냐면 이런 대기업들은 한 군데가 무너지면 중소기업들 몇천 개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인천에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가 GM대우 있잖아요. 거기도 한참 난리였을 때 국가에서 개입을 하죠. 왜 개입을 하냐면은 저기 하나 날라가면 GM대우 하나가 날라가면 인천 경제의 한 20% 정도가 휘청한대요. 네, 왜냐면 남동공단에 있는 꽤 많은 회사들이 거기에 납품하거든요. 그러면 가족들까지 치면 한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한테 타격이 갈 거라고 뉴스에 수치로 한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소기업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요? 중소기업은 날라가도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국가에서 모든 회사들에 다 개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 난리 나면 국가에서 개입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시점이라는 건 요 날 얘기하는 거예요. 12월 30일. 그래서 마지막 날 이 회사가 어떻냐. 그래서 딱 특정을 해놓고 요 날 어떻냐를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예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여주고 수익하고 비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은 뭐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요 기간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날짜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우리는 이제 회계 기간이라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요. 그래서 회계는 1년에 한 사이클이 딱 1년입니다. 1년 지나면 몇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경리 파트는 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되도록이면 한 번 들어가면 몇 년은 다니라 그래요? 네, 3년은 다니라 그래요. 왜냐면 세 바퀴는 돌아야 혼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자리도 무조건 3년을 다니란 아닙니다. 왜냐면 저도 회사 생활로는 실패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여기는 10년 넘게 있는데 제가 참고로 초반에 3년 동안 9군데 다녔고요. 회사를.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18번째 직장이에요. 저도 세고 놀랬어요. 많이 그만둔 건 알았는데 한 15개 이내기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서봤는데 진짜 18번째 직장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학원 강사들이 좀 많이 이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세 탕 뛴 적도 있어요. 아침에 딴 데 가고 점심에 딴 데 가고 저녁에 딴 데 가고. 근데 여기를 다 그만뒀으니까 세 개를 그만두게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직장이 어쨌든 18번째 직장인데 저는 회사하고 좀 안 맞는 성향이에요. 성향 자체가. 왜냐면 최근에도 와이프하고 얘기를 했지만 불의를 참으면 뭐 해야 되죠? 눈을 감아야 됩니다. 맞죠? 회사 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불의를 참으면 눈을 감아야 되는데 전 불의를 보면 눈을 부릅뜨고 덤볐죠. 그리고 2번인가 3번은 싸우고 그만뒀어요. 직장 한 사람. 진짜 10,000원 때문에 싸우고도 그만둔 적도 있어요. 원래 불의를 참으면 눈을 감아야 되는데 저는 불의를 참으면 덤비는 스타일이라 지금도 나만은 있어요. 많이 누그러들어서 그러지. 근데 나이 먹으니까 누그러들더라고요. 왜냐면 결혼을 해서 처자식이 있으니까 여기서 싸우면 나는 백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예전보단 덜 싸우죠. 예전에만 멱살까지 잡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싸우더라도 말로만 싸우고 그 다음에 화해하고 그러니까 다니는 거지. 근데 이런 성향으로 사시면 안 좋아요. 회사 생활 못합니다. 제가 잘했다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회사를 오래 다니시려면 눈을 반쯤은 감고 다니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모든 회사가 다 청렴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도 썩을 대로 썩은 데들 많아요. 얘기 들어보면 제 주변에 공무원들 몇 명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내가 가서 버티려면은 불의를 보면 뭐를 하셔야 돼요? 눈을 감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뉴스에도 이거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어느 편의점에서 알바생한테 최저임금을 안 줬어요. 그럼 원래 신고 대상이죠.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내가 거기 계속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에서도 문제 있는 회사들 많아요. 왜 신고 안 해요? 내가 다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언제 신고하죠? 때려치고 나서. 왜요? 난 이제 거기 안 다닐 거야. 그 문제가 터지든 말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본인 그만두고 만약에 신고해서 거기가 문 닫잖아요. 그럼 거기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백수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게 대기업은 어쨌든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왜냐면 안 지키면은 자기들한테 나중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으니까. 근데 중소기업들은 뭐 알려주지도 않았고
근데 뭐 문제가 터져도 덜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 지켜지는 게 대기업보다는 조금 더 많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기업 아니면 뭐 공무원 아니면 뭐 이제 뭐 공사 이런 데 가려고 하는 게 그런 데들이 어쨌든 법에 있는 건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혼율보다는 그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그 회사 구조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도 중소기업에서는 임신하면 내보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분이 출산을 해서 돌아오면 같은 직종에 사람이 2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규직으로 뽑아놨으면. 그러면 한 명은 우리 회사에서 없어도 되는 사람이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임신했다 그러면 지금도 나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대잖아요. 실제 대놓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그럼 나는 내가 더 중요하니까 애 안 낳을래가 돼버리는 경우들도 실제 있어요. 근데 이런 문화가 안 바뀌면 국가에서 아무리 뭐 돈을 지원하든 뭐를 하든 힘들어요. 저희 와이프도 뭐 반강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약간 비슷한 상황이어서 그만둔 적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은 어느 누가 애 가지려고 하겠어요. 나는 애 낳고 나중에 또 그 회사에 다니고 싶은데 상황 자체가 안 그런 회사들도 꽤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없애지 않는 이상은 아마 더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위에 분들이 알면서도 안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요거 2가지 맞다, 이거 얘기하다 말았지. 회기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라고요? 네. 그 다음에 기초라는 게 있어요. 네, 초자가 처음 초자예요. 우리 첫날이 몇 월 며칠이죠?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기초라고 나오면 몇 월 며칠이요? 1월 1일. 요 기가 1년이에요. 그래서 1년의 처음 날짜. 그 다음에 기말 그러면 몇 월 며칠이에요? 네, 12월 31일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 그러면 언제예요? 네, 단기가 올해예요. 언제라고요? 올해. 지금 몇 년도죠? 2023년. 전기 그러면 언제예요? 네, 작년이에요. 2022년. 그래서 전기 그러면 작년. 단기 그러면 올해. 네. 차기는요? 내년. 그래서 몇 년도요? 2024년. 그래서 이제 보름도 안 남았죠. 2024년.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저도 이것저것 공부해봤지만 제일 어려운 게 용어예요. 아니면 용어가 낯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용어를 내가 얼마나 친해지느냐, 그것도 공부하시는데 중요합니다. 저도 자격증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있더라? 29개 있나? 그래서 제 목표는 죽을 때까지 50개 따기. 그래서 나중에 여유 생기면 요리학원 다닐 거예요. 그래서 한식, 일식, 양식, 중식, 보거. 그럼 5개 따더라고. 뭐 그걸 따서 뭐 음식점을 차리겠다 그게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부터 50개는 채워보자로 바뀌어서. 근데 자격증 많다 그래서 좋을 것도 없어요. 뭐 자격증 있는 만큼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돈이 급하신 분들은 본인이 필요한 것만 딱 따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궁금하시면 잡코리아나 사람인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내가 하려고 하는 데 있죠. 그거를 쭉 치면 업체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보면 필요한 자격증이나 필요한 요건들이 쭉 있어요. 그거 평균치 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런 쪽을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구나. 네, 그걸로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죠. 왜냐면 그거는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올린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1년치예요. 몇 년치요? 1년치. 그 다음에 경영성과라고 되어 있는데 별거 없어요. 많이 벌었으면 경영성과가 좋은 거고요.
적게 벌고 많이 썼으면 경영성과가 뭐 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많이 쓰면 우리 회사한테는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뭐 프린트 할 때 뭐 이면지 써라, 그 다음에 뭐 컵은 느들컵 갖고 다녀라, 종이컵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다 뭐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비용 줄이려고. 근데 항상 회사 다니면서 열받았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줄여놓으면 뭐예요? 본인이 하나 잘못하면 그거에 몇십 배가 나가는데. 그래서 저 예전에 다니던 회사 중에 그 회사는 망했는데, 그래서 저 지금도 4대 보험공단에다가 제 내역서 뽑으면 미납이 2달인가 3달이 떠요. 왜냐면 전에 다니던 회사 중에 한 군데가 망했거든요. 근데 왜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 당시에 거기 남자 격리로 있었거든요. 네, 남자 격리로 있었는데 회사에 매출액이 없어요. 그래서 월급을 어떻게 주냐면, 바지 사장이, 거기 또 총 7명이거든요. 근데 7명인데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과장 부장 해갖고 7명인데 있을 직급은 다 있어요. 코딱지만한데. 근데 매출액은 없는데 거기 사장이 바지 사장이에요. 회장이 진짜 사장이고. 근데 거기 회장이 자기 처남하고 강남에 가서 200만 원어치 술을 먹고 왔어요. 네, 본인은 영업이라고 하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냥 갔다 온 거예요. 왜냐면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회사는 망하겠다 싶어서 저는 사표 내고 그 다음에 사람 뽑아놓고 나왔는데 2달 후에 지나가는데 간판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격리 직원 하면 좋은 점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돈 흐름을 다 알죠. 네.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돈 흐름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앞으로 괜찮아지겠다, 요대로 가면 더 힘들어지겠다,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예측했었던 거는 매출액은 없고 사장님이 대출 받아서 월급 주고 진짜 사장이라는 사람은 자기 처남하고 술을 200만 원어치 먹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정보를 모아봤더니 여기는 뭐 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그리고 그만둔 적도 있죠. 그래서 격리 직원 하면 그거는 좋아요. 왜냐면 내 눈앞에서 돈 나가는 거 다 보이잖아요. 통장 관리도 내가 다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장점. 근데 단점이라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월급 관리 다 하잖아요. 그러면 10년 후에 내 자리가 저기야. 근데 저 사람의 월급이 이만큼이야. 그것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미래가 암울해. 네. 그런 경우는 그런 회사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년 다녔는데도 월급이 250이 안 되는 회사도 있어요. 은근 많습니다. 300 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중소기업에서. 우리가 듣는 거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이러니까 뭐 연봉 6천이네 8천이네 1억이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중소기업 가보시면 생각외로 4천 넘는 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요즘에 N잡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래서 그만두려고 한 적이 있었으니까. 왜 그만두려고 그랬냐면, 이대로 살면 이대로는 살아요. 네, 지금처럼은 먹고는 살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보다 뭐 하고 싶죠? 더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항상 턴할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되거나 망하거나. 근데 망한 케이스들이 더 많긴 합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턴 잘못했다가 망한 사람도 있고, 턴 잘해서 대박 난 애도 있어요. 네, 저 아는 놈 중에 하나가 그 나는 솔로에 나온 놈도 있어요. 네, 나는 솔로 14기 광수라고. 네, 노무사. 네, 저한테 전화번호도 있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통화했고, 그 놈이 요즘 나는 솔로 회장이 되셔갖고 모임 최근에 주최했다고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애도 있어요. 걔는 원래 경찰이었거든요. 근데 경찰 그만두고 노무사 됐어요. 걔는 잘 풀린 케이스인 거고. 근데 그렇게 된 사람보다는 그만두고 딴 거 했다 망한 사람이 더 많긴 해요. 그래서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또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나가다 로또 복권 주웠는데 1등이 될지. 그리고 최근에 영국에서 있었잖아요. 복권을 샀었으면 1등인데 통장에 3,000원이 없어서 복권을 못 샀대요. 근데 그게 300억에 당첨됐어요. 근데 얼마가 없어서 못 샀어요? 3,000원이 없어서. 네.
그런 케이스도 실제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째 될런지 모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현금의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우리 현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금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였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변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석은 요거 얘기합니다. 부연산. 설명하는 거예요. 주석은. 거기 있어요. 36페이지 5번의 주석. 근데 이 주석은 왜 필요하냐면은요. 앞에 잠깐 보시면 저희가 배우는 게 요겁니다. 회계. 회계는 다 수치화되어 있어요. 이 수치가 뭐냐면 다 돈이에요. 다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다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내용들을 다 수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떨 수도 있냐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다 박사 출신이야. 네. 되게 우수한 직원들이 많아. 근데 이거를 돈으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 뭐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당신은 얼마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당신은 월급 얼마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의 가치는 수치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주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우발이라고 있거든요. 우발부채나 우발자산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주석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발이 뭐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에서는 소송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소송. 그럼 우리 소송이라는 건 법적 다툼이잖아요. 그러면 법에서 다툼하면 이길 수도 있죠. 근데 뭐 할 수도 있죠? 질 수도 있죠. 100%라는 건 없잖아요. 뭐 변호사야 당연히 100% 이기겠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런 건 없잖아요. 요즘 변호사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제 주변에 좀 전문직 분들이 몇 명 있는데 요즘에 그분이 이제 이혼 전문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요즘 이혼 소송이 줄어들고 있대요. 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요즘에는 이혼을 해도 옛날보다 돈이 없대요. 왜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집 사면 대출금이 많고 그 다음에 주식했다 망한 사람, 코인했다 잘못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엔 돈이 없어서 자기들이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직접. 네. 그 다음에 문제 있을 때만 이렇게 변호사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변호사비도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옛날보다는 일이 그쪽도 변호사들도 많고 그래서 요즘에 쉬운 건 없다라고 그분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소송이라는 건 수치화할 수 없잖아요. 결론이 날 때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석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현재 어떤 거 관련돼서 소송 중이고 소송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뭐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네, 요대로 가면 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 적는 걸 뭐라 그래요?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요거 종류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류 외우실 때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의 정의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돼서는 제가 또 추후에 오늘 끝나기 전에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40페이지. 그리고 쪽지 시험 볼 거는 마지막 시간에 설명드릴 거예요. 내일 요거 볼 겁니다 라고. 40페이지 보시면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인데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작성 책임은 사장님이 지는 겁니다. 경영자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죠? 경영자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회계 담당자라고 나와요. 근데 회계 담당자 아닙니다. 근데 어떨 때만 회계 담당자냐면 삥땅 쳤을 때.
최근에 또 나왔죠. 네, 삥땅 쳤다 걸리신 분. 참고로 매년 나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에서도 7년 전인가 8년 전에 삥땅을 한 5억인가 7억 치신 분 있었어요. 그 회사가 위험해졌다고. 왜냐면 중소기업들이 5억 7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거를 갖다가 썼는데 예전에 한번 좀 슬픈 적이 있었어요. 이거 슬퍼한 일은 아니지만 한 여자분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이제 혼자 자취하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회사 돈을 2억인가 1억을 삥땅 쳤다 걸렸어요. 그래서 꼭 걸리면은 이런 거 꼭 물어보거든요. 그 돈 어디에 썼냐?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 TV라고 있죠. 아프리카 TV에서 그 BJ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일하는 애들을 BJ라고 표현합니다. 거기 남자애한테 5천만 원어치 별풍선을 쏘셨대요. 네. 그리고 5천만 원은 그 남자애가 빌려달라고 해갖고 빌려줬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혼자 있어서 쓸쓸했는데 별풍선 쏠 때마다 리액션을 해주시거든요. 걔네들이. 그거 보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대요. 네. 그래서 삥땅을 치셨다. 근데 삥땅 치면 걸립니다. 대부분 삥땅도 언제 걸리는지 아세요? 그분 그만두고. 네, 왜냐면 다음 사람이 인수인계 받아갖고 일하다 보면 뭔가 찝찝한 게 생기거든요. 네. 자기가 있을 땐 거의 안 걸려요. 왜냐면 서류로 어떻게 대체를 해놓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현대산업개발이었나? 어쨌든 그런 대기업이었어요. 거기에서도 한 명이 뒷돈 돌렸다가 걸렸었는데 그 사람은 욕을 엄청 먹었어요. 왜 그랬냐면 한 10억 이상 빼돌렸는데 그 돈 어디에 썼냐 물어봤더니 내연녀한테 저기 상가 차려주고요. 네. 그 다음에 돈 주고 오피스텔 사고. 근데 진짜 욕먹은 이유는 정작 본인 집에다가 100원도 안 썼대요. 자기 와이프나 자기 가족한테 100원도 안 쓰고 내연녀한테만 돈을 쓰셨다고. 그리고 그때 댓글 엄청나게 달렸죠. 그래서 결론은 삥땅 친다, 삥땅 치지 않는다. 네, 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회계는 무조건 언젠가는 걸려요. 이게 오늘 걸리냐, 내일 걸리냐, 1년 후에 걸리냐, 2년 후에 걸리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무조건 걸려요. 그래서 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우리 회사의 약점이 보입니다. 일하시다 보면 이쪽에서 뺄 수 있겠네라는 게 보여요. 근데 대부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요? 법에서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회사 돈이 500원, 1000원씩 남는 거예요. 근데 맞추기가 귀찮아갖고 500원, 1000원씩 갖고 갔거든요. 근데 일주일 후에 10,000원이 비네. 근데 내가 대략 생각해봤더니 내가 가져간 돈이 거의 10,000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 맞춰놓고 그 다음부터는 손을 안 댔는데 가장 좋은 건 손 안 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회사 돈은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은 항상 통장에 있는 금액이랑 장부에 있는 금액이랑 똑같아야 돼요. 네. 근데 내 돈은 남으면 좋겠지만 남의 돈은 항상 0이어야 됩니다.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신경 쓰실 건 없는 게 요즘엔 대부분 통장 거래예요, 현금 거래예요? 통장 거래 많이 하기 때문에 유혹이 좀 덜해요. 예전에는 현금 받으면 유혹이 좀 더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편의점 알바를 뽑아놨더니 그날 저녁에 다 털어갔어요. 이거 뉴스에도 나왔어요. 네. 저녁에 뽑아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리에 없어갖고 아침에 와서 봤더니 거기 동전통에 있던 거부터 해서 다 털어갔더라고. 네. 근데 중요한 건 다 잡혔어요.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잘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기업. 요거는 뒤에 가서 설명 또 할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사업하실 때 계속할 생각으로 해요? 조만간 망할 생각으로 해요? 계속할 생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말이에요. 우리가 회계할 때 당연히 계속한다라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중요성과 통합표시라고 있는데 중요성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아니라고는 얘기하는데 금액의 대소관계하고 이제 발생 빈도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금액이 크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금액이 작으면 덜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발생하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덜 발생하면 덜 중요하다. 발생이 자주 안 하면 덜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의 뜻이 뭐죠? 네, 합친다. 네, 그래서 덜 중요한 거는 합쳐서 표시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합쳐야 돼요? 별도 표시하셔야 돼요? 네, 별도 표시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내용. 근데 이런 거는 뒤에 가서 다시 봅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비교 정보라고 있거든요. 네, 무슨 정보요? 비교 정보.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해요. 단기하고 전기하고 비교합니다. 단기가 언제라 그랬죠? 올해. 전기는요? 그러면 작년이 좋아야 돼요? 올해가 좋아야 돼요? 올해가 좋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거예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뭐 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양을 팔았어도 올해가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올해가 작년보다는 뭐 해야 돼요?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 우리 회사가 발전하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시면 거기 계속성이라고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실무에서, 시험에서 말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하면 계속 따라가야 될까요? 내 맘대로 바꿔야 될까요? 네,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실무 가시면 이걸 안 따라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어떤 회사에서 많이 발생하냐면은 직원이 자주 바뀌는 거. 네, 그런 것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면접 보고 한번 싸울 뻔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보자마자 반말하는 거예요. 이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네. 저도 그래서 나이가 어리셔도 친해지기 전까지는 존댓말을 좀 해드리거든요. 뭐 완전 존대는 아니지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 보잖아요. 나에 대해서 알아요? 모르죠. 근데 나이 드신 분 중에서 은근 반말하시는 분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면접 보러 갔는데 딱 보자마자 반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열은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으시더라고요. 학원 강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요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아, 이미 터졌죠. 근데 열은 받았는데 싸우진 않았죠. 왜냐면 그냥 면접 보러 간 거니까. 근데 저보고 앉아갖고 프로그램을 해보래요. 내가 그 상황에서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인사하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갔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학원 쪽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1년 후인가 1년 반 후에 수강생 중에 한 명이 면접 보러 간대요. 봤더니 그 회사야. 네, 그리고 딴 데 보냈죠. 왜냐면 거기 회사가요 1년에 격리 직원을 6번인가 8번을 바꿨어요. 최근 데이터 떠요. 자코리아나 그런 데 들어가시면 거기 회사 이름 누르면은 최근에 이 회사가 올린 내역이 떠요. 네. 근데 그거 들어가서 봤더니 최근에 6개월 동안 4명인가 5명을 갈아치웠더라고요. 그런 데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만두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렇게 많이 바뀌는 중요합니다. 무슨 성이요? 계속성. 근데 이거는 실무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쓰면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다면. 근데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또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